자, 월요일 이 시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 드릴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려운 경제도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경제닥터 유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가정경제를 지켜드리는 경제보안관 김희진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동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이제 자동차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은데요. 저희가 오늘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관련해서 문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홈페이지로까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을 먼저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생겼다. 나도 여기와 관련해서 평소에 뭔가 좀 모르는 게 있었는데 하신다면 즉각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증 바로바로 두 분이 해소해 주실 거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직접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5793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딸이 이번에 처음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 명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험료도 딸 이름으로 하려다 보니까 꽤 비싸던데 자동차 보험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왜 자녀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딸도 20 지금 초반대인데 20대 초반대인데 작년에 좀 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동차 명의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명의고, 그렇죠. 예, 자동차 보험 명의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되는데 이걸 기명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기명 네. 피보험자. 먼저 자녀가 20대고 기존의 운전 경력이 없을 경우 자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네, 이럴 경우 운전 경력이 길고 할인율이 높은 부모님 명의로 차를 구입하거나 자녀의 부모님 공동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요. 기명피 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 범위를 가족 한정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를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공동 명의를 할 경우 이제 뭐 지분을 나눌 수 있잖아요. 50대 50 아니면 뭐 90대 10 이런 식으로. 99대 1도 되더라고요. 네, 99대 1도 돼요. 네, 근데 지분 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후에 자녀 단독 명의로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부모님의 지분만큼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고요.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나 용도 변경을 할 때에는 개별 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납부해야 돼요. 이거를 따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한다면은 네네. 차량의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꿀팁으로 운전 습관을 점수로 환산해서 조건을 달성할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있어요. 한 10에서 15%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200만 원이면은 15% 하면 30만 원이나 할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높을수록 할인 금액도 커지니까 꼭 안전운전 하셔서 이 특약은 할인 특약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방금 전에 유재성 전문가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가 20대고 기존에 운전 경력이 없을 경우에 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를 처음 사더라도 뭐 만약에 예전에 기존의 부모님 차량으로 운전을 했던 경우라든가 아니면 30대라면 조금 다릅니까?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부모님의 차량으로 운전을 꾸준하게 하신 경우 먼저 운전자 경력 인정이 되어서 보험료 가입할 때 저렴할 거예요. 그렇죠. 운전자 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이 되고 그 이후 할인율은 동일합니다. 경력 인정은 보험을 가입할 때 인적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네. 또 혹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관공서나 법인회사의 운전직으로 근무한 이력 등 운전 관련 경력이 있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운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30대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관리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 이제 20대보다는 보험료가 할인이 더 되고 40대가 되면 또 저렴해져요. 그러면 30대여도 30대 내가 처음으로 운전하는 거여도 20대보다는 할인이 더 네, 된다. 맞아요. 그 연령에 따른 할인율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책정하는 요소 중에 할인 할증 적용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처음으로 이제 내가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한다면은 최초 가입 시에 11 등급으로 표시가 되고 이 등급은 1에서 29까지 존재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높은 할인을 받는 거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할증이 되는 건데요. 네. 사고 그 보험 가입 기간 내에 사고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등급이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점이면 1등급 하락, 무사고면 1등급 상승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할인 할증 등급을 높여서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려면은 꼭 보험 가입자를 차량 소유 본인으로 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제 나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등급을 확인하려면은 인터넷에서 보험개발원 접속하신 후에 내 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라는 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운전자 한정을 뭐 가족 한정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을 더 둘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해요? 네, 그거는 운전자 가능 범위는요. 김영 피보험자 1인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가능 범위는 넓어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저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부부 한정이 당연히 더 비쌀 거고요. 그렇죠. 또 부부 한정보다는 가족 한정. 여기에 형제 자매까지 추가한다면 더 비싸지겠죠. 가장 비싼 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누구나로 지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한정은 차량을 주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 전 운전자 범위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4인 가족 중에 두 부부는 운전을 하시고 두 자녀 중에 한 명만 운전을 할 때 보험료를 조금 아끼시려고 가족 한정이 아닌 부부 한정에 지정 1인 추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지정 1인은 가족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지정 1인이 가족이 안 돼요. 가족 제외 남은 남 1인.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한정 플러스 내 자녀를 지정 1인에 추가해서 가입은 되거든요. 가입을 하더라도 만약에 자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은 책임보험에 있는 대인 1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책됩니다. 보상이. 아니 그러면 지정 1인의 자녀를 처음부터 넣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넣을 수는 있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사고가 넣을 나면 때 안 되는. 인적사항을 넣고 최저 연령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인지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는 건 아니에요. 자녀인지 타인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 가족이네요. 가족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물어보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정 1인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만 넣자 해갖고 아들을 쭉 넣어요. 가입이 됐습니다. 문제없이 가입이 됐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경미하지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지정 1인의 가족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아니 그럼 처음부터 등록이 안 되게 됐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도 약관에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사고력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번에 외제차를 사게 돼서요. 차량 2대 모두 제 이름으로 몰아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각자 가입을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먼저 주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판단해야겠지만 두 분 다 운전을 하신다면 남편분을 기명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고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이 할인 할증 등급은 3년 이상 본인 명의로 차를 몰지 않으면 11Z라는 등급으로 등급이 초기화됩니다. 사고력이 많아 등급이 낮은 경우와 무사고로 등급이 높은 경우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맞게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그동안 많아서 많이 등급이 내려가신 경우에는 3년 정도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부부, 남편의 명의로 일단 가입을 하시고 3년 이후에 초기화 된 다음에 다시 본인 걸로 가입을 하시면 괜찮겠네요. 네. 그리고 동일증권이 유리하다는 말도 있던데요라는 이야기도 이분이 주셨거든요. 동일증권이 뭐예요? 네, 이제 동일증권이란 자동차가 이제 2대 이상인 경우 보험 계약의 종료일을 동일하게 해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단 보험사와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차종이 동일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차종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A 이런 게 아니라 승용차, 경승합차, 뭐 경화물차, 사종 화물 내에서만 이제 동일증권 가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네. 두 차가 똑같은 차종이어야 된다는 게 둘 다 승용차여야 돼. 뭐 라는 네, 얘기군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법인명이나 음. 영업용 차량은 동일증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차량이 한 대 있었고 추가로 한 대를 구입했을 경우에 기존 보험 이미 가입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작년 9월 1일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만기는 올해 1월인데 나는 올해 9월 1일. 네, 9월 1일인데 올해 1월 1일에 새로운 차량을 산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으로 하면은 내년 1월 1일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험증권 그 만기를 맞추려면은 새로 산 차량을 9월 1일로 맞춰야 한다는 거죠. 보험 동일증권으로 하기 위해서는. 9개월만 가입이 가능해요? 네, 가입 가능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1년 단위로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이런 건 줄 있어요. 알았어요. 단기유 할증이라고 해서 1년일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딱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거를 뭐 일자로 나눠서 365분에 몇 해가지고 딱 보험료가 그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네, 그 단기할 그 보험 요율이 따로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딱 뭐 1년에 100만 원, 6개월이면 50만 원이겠네? 근데 55만 원이야. 왜 이러지? 이럴 수는 있어요. 네. 조금 더 할증이 네. 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동일증권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동일증권이 정말 유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동일증권으로 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장단점은 뭘까요? 네. 일단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한 보험사에 동일한 보험기관으로 가입해서 갱신 관리가 편리합니다. 차마다 만기가 다르다면 매번 만기 때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죠. 또 사고 발생 시 할증률이 감소합니다. 사고 점수를 차량 대수로 나눠서 할증률이 감소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웠어요. 네. 이게 사실 뭐 사진이나 도표를 보면서 들으시면 좀 편한데 그럴 수 없으니 네.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 현재 이제 내 할인 할증 등급이 18Z다. 이렇게 가정을 먼저 해보고요. 사고가 없으면은 다음 갱신 때 1등급이 올라서 19Z로 등급이 상향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차량이 2대예요. A 차량은 3점의 사고 할증이 발생을 하고 B 차량은 사고가 없어서 무사고라고 가정하면 A 차량은 예를 들어서 개별증권으로 가입할 때 동일증권이 아닌 개별증권으로 가입한다면은 3점이 올라서 15Z로 등급이 하락합니다. 내려가면 비싸지는 거니까. 그럼 B 차량은 19Z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개별증권인 경우에는 2개 다 같이 내려가요. 두 차량 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18Z에서 15Z로 하나는 되고 하나는 19Z로 할인율이 올라갈 게 둘 다 15Z가 된다라는 거죠. 두 차량 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사고 점수를 좀 나눠서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수식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얘기는 잠시 후. 잠시 후에 네, 설명드릴게요. 3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동일증권을 했을 때 뭔가 장점이 큰 경우를 설명을 해주고 계셨는데 장점,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사고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셨거든요. 네. 계속 이어서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방금 말씀드린 걸 조금 요약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차량 A가 3점 사고를 냈고 차량 B가 무사고였을 경우에 개별증권 하면은 차량 2대가 똑같이 3점 할증이 됩니다. 근데 동일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3점의 점수를 좀 나눠서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요. 네. 이게 수식을 적용하면은 앞으로 갱신될 거에 대한 그 점수를 합쳐요. 예를 들어서 A 차량은 3점 할증이 돼서 15Z가 될 거고 B 차량은 할인이 돼서 19Z가 될 텐데 그러면 19랑 15랑 더해서 34가 되고 이거를 가입할 차량의 대수로 나눠요. 2로 나누면 17이 되겠죠. 그냥 평균을 낸다는 거죠. 평균을 내서. 그럼 아까 개별증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15Z가 두 차량이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두 차량이 17Z로 1등급만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인데 내 아내가 약간 사고가 좀 났어요. 몇 건이. 그래서 점수가 내 아내도 내 보험으로 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사고가 좀 나서 내 아내 때문에 내 보험이 약간 좀 할증이 될 것 같아.
점수가 좀 내려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것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입한 내 것도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수가. 왜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가입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내 명의로 가입을 했고 하나는 A 차량 뭐 부부 한정으로 해서 아내분이 같이 운전을 하다가 아내분이 사고가 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는 나니까. 나니까 내 이름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것만 난 건데 이것도 내려가는구나. 그렇죠.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피보험자 기준으로 할인 할증 등급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증권은 사고 시에 유리하다. 그러네요. 뭔가 물론 우리가 사고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고라는 것은 내가 내고 싶어 내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혹시라도 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사고가 혹시 나는 경우에도 점수, 할증 점수나 아니면 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에도 조금 올라가도록 하는 거 이런 거에 유리한 건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2024년도에 내 아내가 사고가 조금 났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아내가 아내 걸로 가입을 하고 있었고 나는 내 걸로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라도 그럼 아내도 내 걸로 묶어서 가입을 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예를 바꿔서. 들어서 아내분이 가입하고 있었던 차량이 100% 아내분 명의였다. 네네. 그러면 내가 내 걸로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명의가 아내분 그렇다죠. 명의였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것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면피 행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사고 너무 많이 나서 너무 할증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의를 조금 가져와서 내 이름으로 가입을 하려고 할증을 좀 피하려고 이걸 면피 행위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할증이 더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유의하셔야 돼요. 질문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요. 요 분의 궁금증만 해소해 드리고 저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7667님께서요. 미성년자의 미국 운전 경력을 한국에 와서 성인이 된 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받을 수 있나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한 경력을 한국에 와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받을 수 없군요. 네네. 미국에서 운전한 경력 자체가 여기서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운전 경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여서 경력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이 부분은 인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샵0999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더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경우에 맞춰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자, 이번엔 고민이 있어서 두 분을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6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보험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진단금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긴 했는데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재진단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라 앞으로 암보험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자, 오늘 사연자분 48살 미혼 여성이십니다. 6년 전이면 42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면 더 걱정이 되실 것 같고요. 추가로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내가 암에 또 걸리진 않을까? 뭔가 나중에라도 이게 또 다시 암이라는 질병에 내가 걸리진 않을까?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되실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기존 고객님의 소개로 상담을 도와드렸던 분인데요. 암 진단 이후 당연히 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각 없이 지내시다가 최근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추가 암보험 가입 문의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암보험 가입은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었고요. 네. 유지 중이신 이제 다른 보험도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고 미수령한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도 해드려야 돼서 전체적인 보장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물어본 것만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혹시 지난번에는 못 받으신 거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도와드렸다.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암진단금 지난번에는 도움 안 받으신 거 없이 다 받으셨던가요? 어때요?
네, 사연자분은 다행히 암 관련된 진단금과 수술비, 입원비 등은 다 잘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현재 근데 종신보험 2건과 건강보험 2건, 운전자 보험 1건으로 약 3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암 진단을 받아서 종신보험 2건은 납입 면제가 돼서 지금은 보험료를 안 내고 보장만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건강보험 2건은 납입 면제가 안 돼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면 원래 보험금 다 납부 면제 아니에요? 네, 그거는 납입 면제 조건이 상품마다 달라서 그런 건데요.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면제 사유에는 암 진단이 포함돼 있어서 납입 면제가 됐고요. 네. 한 건의 건강보험은 납입 면제 사유가 고도 후유 장애여서 해당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납입 면제가 안 된 나머지 건강보험의 사연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사연자분이 2달 뒤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보통 보험을 보면은 암 진단 개시일이 보장 개시일이 90일이거든요. 90일 이내에 진단받은 거는 다 면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장 안 해준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2달 만에 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보장도 못 받고 납입 면제도 안 됐었던 거죠. 한 달 차이로 아깝네요. 네. 물론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다음에 또다시 암이라는 질병에 노출이 된다. 그럼 그때는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 시 암 진단금은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에? 근데 이분은 지금 건강보험에서 암 진단금이 삭제가 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건강보험에서 암 진단금이 삭제가 되면은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네. 뭐 10만 원짜리 보험인데 암 관련된 특약이 5만 원이었다. 그건 삭제가 됐으니까 5만 원만 내야 정상이겠죠. 네. 근데 사연자분은 7년째 보험료를 그대로 내고 있었어요. 아니, 여기 되게 웃긴다. 아니, 봐봐요. 90일이 되기 전에 암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암 진단금도 안 줬어요. 그죠? 뭐 그래, 그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약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암 진단금을 나중에 암에 혹시 걸리게 되면 나중엔 드릴게요. 90일 지나서는 드릴게요. 하든가. 근데 그것도 안 주겠다라고 할 거면 아예 암 특약을 빼주든가. 근데 빼는 것도 아니고 돈은 계속 내고 있는데 나중에도 걸려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보험사 잘못은 아니에요. 왜요? 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암에 걸렸는지 뇌경색에 걸렸는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분께서 보험금은 못 받지만 암 진단금 청구를 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면책 결정을 내리면서 암 진단금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삭감했을 텐데요. 근데 보험사도 몰랐으니 보험료 삭감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90일이 안 됐으니까 나 못 받는 거구나라고 본인만 알고 네, 넘어가셨던 네, 거구나. 야. 아, 속상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지 못할 특약에 계속 돈을 내고 있었던 이 고객만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돌려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암 진단금을 청구할 때와 똑같이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은 암 진단 이후 암 특약에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가로 냈던 돈들은 다 다시 네, 돌려받을 맞아요.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러면 보장이나 다른 부분들 내가 부족하다 느꼈던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선 납입이 면제된 종신보험 2건이 있었잖아요. 이 2개의 보장을 잘 살펴봤더니 이 2건의 보험에서는 암 진단금을 받았으니까 보장은 사라졌겠죠. 그죠? 네. 네, 남은 보장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종수술비와 골절, 입원 일당,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서 종수술비는 1~3종 수술비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주 좋은 특약입니다. 골절, 입원 일당은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은 보장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지만 그죠. 이미 납입 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내가 앞으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네. 이걸 건드릴 필요는 없다. 맞아요. 뭐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발생됐을 때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2건의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네. 건강보험 중 한 건은 실손 특약과 여러 수술비가 포함돼 있고 보험료가 21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1세대 실손보험이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 있었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상담을 드렸더니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환해 드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에서 실손특약이 빠지면서 보험료는 5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합쳐서 7만 원. 그리고 암진단 2달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2대 질병 보장 범위가 좁아서 해약해 드렸어요. 2대 질병이 뭐예요? 그 뇌 관련 심장질환 관련. 예. 이것도 똑같이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환급 받아들이고 해약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암 진단금 3천만 원과 비급여 항암 치료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특약들 그리고 보장 범위가 좀 넓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각 2천만 원 준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혼이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간병인에 대한 조금 니즈가 있으셔서 강변보험까지 추가해서 20년 납, 90세 만기 9만 원에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보험료는 30만 원에서 한 17만 5천 원 정도로 줄어들었죠. 필요한 보장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돈은 확실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느꼈던 보장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보장들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법인데 뾰로롱 이게 아니라 물론 전문가니까 할 수 있는 마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평소에 이렇게 낭비되던 돈들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낭비되던 곳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전문가는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도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3753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 주변에 보면 암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암에 걸린 이후에 몇 년 이내에는 다시 암보험에 들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보통 과거에는 이제 5년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병자 보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이런 식으로 유병자 보험도 되게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나 연령에 따라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요즘에는 암의 진단 받으시고 뭐 2년, 3년만 지나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물론 보험료가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때보다는 훨씬 더 비쌀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진단 암이라든지 재발의 위험, 전이에 대한 위험을 좀 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도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기준이 정확히 진단받은 날로부터요? 아니면 마지막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요? 마지막 치료 날로부터. 네. 치료가, 마지막 치료. 네, 치료가 끝난 시점. 완치 판정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 암에 혹시라도 노출이 좀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으셨던 그 날로부터 이제는 1년, 2년 정도만 지나도 다시 한번 암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물론 금액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정말 필요하다. 난 너무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진짜 그 어마어마한 금액에 너무나 많이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난 너무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가능하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니즈가 있는 분들,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범위를 잘 설정해야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돈워리 재무상담소 시간이었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